내가 벌어서 남동생 좀 가르치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래서 직장을 구하다 보니까 78년도 8월 2일 날 김포교통이라는 거기를 버스회사를 들어가게 됐어요. 당시 18살. 그래가지고 서울에 올라가서 그때 당시 저는 중학교를 안 나왔는데 중학교 정도 나온 사람을 원하더라고. 문제 몇 문제 내더라고. 수학 문제를. 이제 거스름돈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나 테스트를 하고 입사를 하게 됐어요. 다들 거의가 진학을 못하고 부모님들을 섬긴다든가 동생들을 가르쳐야 되는 그런 마음들. 근로 시간이 뭐 8시간이 아니라 4시 반부터 하면 밤 12시까지 한다고 봐야지. 물론 한 바퀴 이렇게 다녀오면 10분 쉬는 시간은 있지만 또 길 막히면 밥도 못 먹고 가는 친구들도 많았죠. 어떤 친구들은 15일씩 하는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눈을 뜨는데 자기 정신이 아니겠죠. 졸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는 언니들도 봤어요. 버스만 타고 다니는 시절이라 진짜 콩나물 시루라고 말할 정도로 그런 시절이었어요. 이제 너무 많이 타면 앞으로 이렇게 밀잖아요. 밀면서 문을 닫아야 되는데 기사님들이 확 한쪽으로 해주면 쑥 들어가요. 근데 그때 문을 닫아야 되는데 문 안 닫으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고 죽기 살기 닫아야 돼요. 확 한다는 게 이제 쏠리게 한 다음에 공간이 좀 남으니까 쓱 밀리니까 이렇게 그때 도대체 몇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힘으로도 태워야 되고 저는 아까는 제가 놓쳤던 게 계산을 진짜 해야 되는구나. 거스름돈하고 너무 많은 역할을 하고 또 너무 어린 나이에 생계의 노동의 현장에서 그렇게 치열하게 버텼다는 게 그게 너무 같은 여성으로서 좀 가슴이 아파요. 사실 저도 20살 때 배우를 하게 됐어요. 또 그때 마침 저희 아버님의 사업이 완전 기울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가장의 무게를 갖게 됐거든요. 아까 그 인터뷰를 딱 보면서 너무 나갔다. 나의 20대를 보는 것 같다. 네, 그게 딱 겹쳐졌어요. 저는 되게 당연한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게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니잖아요. 엄청난 무게인 것인데. 그래서 우리 이런 이야기 할 적에 무엇보다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게 그 나이대에 갖고 있는 특정한 감수성을 고려해 본다라면 그 누구도 내 편이 없는 상태에서 이 노동세계에 적응을 해야 되는 거니까 굉장히 좀 힘들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되고. 헛소리가 나는 게 노동 시간이 어떻게 이렇게 길 수 있죠? 그렇죠. 실질적으로 한 15시간에서 18시간 정도 사이였어요. 그래서 승무 시간을 18시간을 기준으로 연구자들이 평가를 보니까 승무 시간이 17시간 5분, 준비 시간 10분, 그리고 대기 시간이 이제 한 그 6회 정도 잠깐 쉬는 시간이 있나봐요. 그때가 한 27분. 또 청소도 해야 됐대요, 청소. 버스 이제 승객 내리고 준비하는 시간에. 아니 왜 그걸 다 해요? 정말 너무 화날라 그래. 실제로 버스 안내양이 개인적으로 쉴 수 있는 시간은 5시간 반 정도였다. 네, 딱 그 시기가 10살이었어요. 공부하는 걸 굉장히 제가 좋아했어요. 집안 형편이 어렵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남의 집에 양녀로 보내주셨어요. 양녀로 보내줬는데 이건 가서 보니까 양녀가 아닌 거예요. 완전 식모였던 거죠,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어린 10살 나이에 안 해본 게 없이 다 해봤습니다.
여인숙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때 동치미 담는 것도 11살에 배웠고요. 김장 하는 것도 11살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손이 트고 밤새 두들겨 맞고 손에 피가 나는데 붕대 붙이고도 밥을 해서 냈어야 되고 저는 학교를 보내주지 않고 계속 식모를 부렸던 거죠. 근데 한 5년을 살았는데 뭐 일전 한 푼 못 받고 너무나 많은 매를 맞고 살았기 때문에 지금 성형수술한 지가 한 7, 8년 정도 됐을까요? 너무나 상처를 안고 얼굴에 상처가 크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식모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이게 혼자 그 고용인의 사생활에서 그렇죠.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생기는 이제 여러 가지 아픔과 피해 같은 게 가혹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부분들이 또 있다고 할 수 있죠. 이때 그게... 인구는 늘고 있었고 여성 노동력에 대한 관심이 없었고 근데 여성 노동력은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배우지 못한 친구들이 할 수 있는 제일 만만한 일 중에 하나가 식모살이입니다. 아무리 노동을 하고 힘든 시대였지만 아직은 성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다른 이의 집에 함께 아이를 돌보면서 지낸다라는 것이 너무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만으로도. 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집이 너무나 찢어지게 가난한데 집에 입 하나 던다라는 식으로 이제 보내게 되는 거고 그렇게 가서 거기서 나름대로 이제 생활을 하면서 먹고 사는 경제 안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그 시대의 이제 경제 논리였었다라고 볼 수. 네. 이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뭘까?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돼요. 정말 수고 많으셨고 고맙습니다라는 얘기를 듣고 싶으시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미안한 거, 가슴 아픈 거는 있지만 큰 오빠가 또는 뭐 나의 뭐 아빠가 내 동생이 남동생이 고맙다는 얘기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거의 못 듣고 그냥 이 나이가 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원망 같은 건 없고요. 지금 뭐 다들 언니 최고야, 동생 최고야 해주시니까 최고야 하니까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잘 견디고 잘 극복해서 왔다. 또 참 잘했어.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그때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때 나이에 맞게 그때는 최선을 다해서 살았구나. 잘했다. 그렇게 칭찬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결국은 그 고난 속에서 자기 자존감을 지켜나가면서 다시 공부하고 자기의 꿈을 찾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다라는 것들. 그런 것도 같이 좀 기억하고 존중해주고 존경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이분들한테는 역경이긴 하지만 사실은 지금도 이런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조금 이 방송을 통해서 기억해 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전히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계신 혹은 그런 상황에 처해진 여러 비정규직 노동자라든지 분노하면서 조직화된 노력을 할 때 오히려 더 고립화되는 경우는 고통을 겪는 분들이다라든지 또 한국 사람이 아니라 지금 사실은 점점 이런 이야기가 줄어들어가는 핵심은 우리의 일자리가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일자리가 이주 노동자들에 의해서 채워지면서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한테 전달되지 않는 부분이 분명히 구조적으로 있거든요. 아니면 아예 그런 일자리 자체가 다 제3세계로 넘어가서 고통과 지옥은 그쪽에 있고 우리는 이제 여기 사니까 모르고 있고 하는 거여서 여전히 살아 숨쉬는 순이들 또 그녀들의 고통들 그들의 어떤 아픔들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가 좀 간절히 되기를 소망합니다.